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잘못 파악해서 모델하우스는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이문 3구역을 재개발하여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총 4,321세대 중에서 1,467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조감도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번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3개의 단지로 공급됩니다. 화면의 왼쪽이 1단지고요. 오른쪽이 2단지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3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1단지, 2단지, 3단지를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입니다. 외대역 앞에서부터 단지까지는 제 걸음으로 걷는다면 정말 빠르면 1분 안에도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길이 아니라 외대역 앞에서 나오자마자 골목길로 가서 부출입구로 들어가면 2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단지까지 그리고 3단지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 환경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압력에서 가까운 단지가 1단지이고요. 신이문역에서 가까운 단지가 2단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3단지입니다. 각 단지별로는 1단지는 확실히 외대 압력이 훨씬 더 가까웠고 2단지는 신이분역 4번 출구가 훨씬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3단지는 두 곳 모두 멀게 느껴졌는데요. 단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외대 압력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내미안 라그랑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와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바로 3단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 이문초등학교의 2단지는 거의 배정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1단지의 일부와 3단지는 이 아래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성되게 되면 1단지나 3단지 역시 서울 이문초등학교에 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공급 호실 및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1단지, 2단지, 3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공급 호실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자, 1단지에는 59A 타입과 59B 타입이 공급됩니다. 59A 1타입과 59A 2타입은 사실상 평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B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같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단지에서는 59 타입만 공급합니다. 2단지에서는요 20A 타입에서부터 102P 타입까지 물론 세대수는 적지만 59 타입을 비롯해서 84 타입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단지는 59D 타입에서부터 99A 타입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59A 타입 1번과 59B 타입 1번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색깔이 있는 것이 이번 배치가 가능한 타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당첨되시는 분들 중에 이 29층에 이렇게 배정 받으시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2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지는 20A 타입에서부터 102P 타입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9 타입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84 타입, 그리고 20 타입, 41 타입 등등을 볼 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3단지입니다. 3단지는 최고층이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59 타입과 84 타입, 99 타입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방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단지와 2단지의 방향입니다. 이 위쪽이 정북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타입은 남서향이 될 것이고요. 이쪽을 보는 타입은 남동향이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배정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3단지의 단지 배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북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이쪽 단지 위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릉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높게 지을 수 없어서 레미안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할 때 상당히 낮은 층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3단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타입을 살펴볼 텐데요. 보통은 제가 모델하우스를 다녀와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델하우스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은 1단지와 2단지에 분양을 하고 있고 마통풍이 되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제 추측이지만 이것이 개별 보일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쪽에는 아무래도 타워형으로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59 A타입을 살펴보실 때 위에서 제가 1단지와 2단지 대부분 남서향 또는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의 남서향이냐 남동향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침실 2번에 있는 이 창문은 정반대편이 되겠죠. 남서의 반대는 북동향이 되거나 혹은 남동의 반대는 북서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3베이 타입의 위쪽의 방이 구성이 될 때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2가 침실 1에 비해서 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침실 2를 아이들 방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침실 1에 아이들 방을 배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침실 2는 뭐 옷장이라던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 공간으로 꾸며놓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9 B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2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창이 남서향 또는 남동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실이 남서향 방향이면 이쪽은 90도가 틀어지니까 북서향 방향이 되겠죠. 북서향 방향일 때는 침실 1이나 2로 햇빛이 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남동향일 때는 이쪽이 남서향이 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훨씬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남동향의 B타입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4 A타입입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적다라는 것은 침실 2를 이렇게 옷장으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84 B타입입니다. 84 B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은 거는 아쉽다. 알파룸에서 좀 채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9 B타입처럼 남동향이나 남서향이냐에 따라서 침실 1과 2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59 C타입입니다. 59 A타입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3단지에 나와 있는 타입들인데요. 59 D타입이든 E타입이든 차이 나는 부분은 현관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9 F타입입니다. 타워형 형태로 되어 있는 2베이 구조인데요. 살짝 이렇게 꺾어지긴 했지만 요걸 이렇게 반대로 피면 거의 일상적인 2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C타입 살펴보면 2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드레스룸이 작은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점을 남기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4 D타입과 E타입은 현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함을 보실 수가 있고요. 84 F타입입니다. 마통풍 되지 않는 4베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베이가 좋다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마통풍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4 G타입입니다. 이번에는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꽤나 잘 조성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9 A타입입니다. 마통풍 가능한 3베이 타입이고 102 A타입은 마통풍 가능한 4베이 구조이고요. 알파룸이 굉장히 크게 꾸며져 있습니다. 웬만한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레스룸도 아주 잘 꾸며져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 59A 1타입은 대지비 5억 900만원과 건축비 4억 2100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9억 3100만원, 그리고 확장비 1730만원과 옵션 에어컨 622만원을 더하면 최고 분양가는
9억 5,480만 6천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9 타입은 9억 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84 타입은 12억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단지의 경우에는 59 타입이 10억 원대, 84 타입이 13억 원 정도 합니다. 3단지는 역도 멀고 그리고 고층도 아니고 뷰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분양가는 1, 2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바로 세대별 대지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 보통 이렇게 7제곱미터, 14제곱미터 요 정도면은 뭐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바로 3단지부터 배정되는 곳을 살펴보면 세대당 대지 지분이 지금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면 대략적으로 30평이라는 겁니다. 3.3으로 나누니까 세대당 대지 지분이 30평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조성하는 땅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땅이라도 10명이 나눠서 공사하는 거하고 100명이 나눠서 공사하는 거하고 공사비는 똑같을 텐데 나누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단지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큰 만큼 훨씬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서 대지비를 살펴보면 59 D타입은 대지비가 6억 7,500만 원, 59 A타입은 5억 800만 원이죠. 대략적으로 1억 7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비는 덜 높게 짓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금액은 모두 이 대지비에서 나오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던 코스 설명드리고 현장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에서 내려서 요 골목을 통해서 보행자 출입구에 도착을 했었고요. 보행자 출입구에서부터 다시 단지를 쭉 돌아서 소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고요. 그 다음 골목길을 통해서 어린이 공원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 소음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철 소음을 확인한 뒤에는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걸어봤습니다. 초등학교 확인 후에는 3단지를 가서 단지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코스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대역에 내려서 1단지 보행로 입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보행자 출입구가 보입니다. 역까지 저의 걸음으로 정확하게 1분 8초가 소요됐습니다. 엄청 가깝게 느껴졌고요. 저는 이제 다시 1단지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 우측으로는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이 골목도 꽤나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레미안 라그란데 현장도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가다 보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 1단지 현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이 높게 지어지진 않았네요. 저는 이제 2단지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레미안 라그란데 단지에서부터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관통하는 길이 생길 곳입니다. 저는 이제 모델하우스 방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했지만 대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좀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은 어린이 공원 방향입니다. 어린이 공원 앞에서 1호선 지하철의 소음을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느낌에는 소음이 엄청 클 거라 예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서 모델하우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이 향후의 단지에서 소공원을 지나서 학교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목을 이용하면 학교 후문으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입주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골목으로 등하교를 할 것 같았습니다.
학교 확인했으니 이제 3단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와 라그란데 사이 길을 지나서 올라가면 3단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외대 앞역까지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이제 3단지 출입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3단지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단지는 지금 기반을 다 다지고 층을 올리고 있었으나 3단지는 아직까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본의 아니게 제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날이 오늘인 줄 착각해서 헛걸음은 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욱더 현장 주변을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